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못된 시어머니를 이겨낸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무턱대고 며느리를 과시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욕설과 매질을 일삼았고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친정에도 다녀오지 못하게 하면서 황소처럼 부려먹기만 하였다. 황소를 부리더라도 여물은 주는데 이놈의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밥조차도 주기 싫어했다. 끼니 때마다 솥을 가실 때면 옆에 지켜서서 누룽지를 걷어서는 개한테 죄다 주고 며느리한테는 멀건 숭늉만 주었다. 집에는 시어머니 말고도 심술이 고약한 시누이가 있었다. 시누이는 해가 궁둥이를 쪼여도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제 속옷마저도 새언니를 시켜 씻게 하였으며 끼니 때마다 밥이 서리겄다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 국이 짜다 트집을 잡았는데 시어머니보다도 시중을 들기 더 어려웠다. 하지만 남편은 착한 데다 아내를 사랑했다. 그는 아내가 시달림을 받아 얼굴이 누리끼리하고 뼈만 남은 것이 안타까워 식사할 때 일부러 그릇바닥에 밥을 남기고는 밥뚜껑을 덮어서 아내가 설거지할 때 먹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머니한테 발각되어 며느리는 귓뺨을 맞고 아들은 줏대없는 못난 녀석이라고 야단을 맞았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과거 시험 공부에 방해된다는 명목하에 며느리를 남편과 한방에서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남편은 과거 보러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 몰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고 나면 당신의 시집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이오. 그러나 내가 급제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오. 이튿날 남편이 길 떠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불에서 냄새가 난다는 구실을 달아 냇가로 이불 빨래하러 며느리를 보냈다. 그 바람에 부부는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남편이 없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다. 빨리 들어오너라. 내 머리에 있는 이를 잡게. 그녀는 시집 온 지 몇 년이 넘도록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지라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도 급히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은 고맙지만 제 머리에는 이가 없습니다. 저런 고얀 계집을 봤나. 어른에게 함부로 말대꾸하다니. 며느리가 할 수 없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이리 와. 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시누이가 몸을 꽉 붙잡자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썩뚝썩뚝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간청하였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다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머리칼이 없이 어찌 문을 나설 수 있겠습니까? 문을 나서겠다고. 이참에 아예 비구니로 만들어주지. 시어머니는 흉악하게 말하며 며느리의 머리칼을 남김없이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헌 바랑 하나를 던져주며 우리 집에서 썩 나가라.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되든지. 하고 내쫓았다. 며느리는 남편의 부탁이 생각나서 간절히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딸과 합세하여 며느리를 질질 끌어다가 대문 밖에 내동댕이 치고는 문을 잠가버렸다. 며느리는 문 앞에 주저앉아 한바탕 울고 나서는 앞길을 생각하였다.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세상과 인연을 끊고 출가해서는 안 된다. 서방님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생각을 다잡은 그녀는 본가로 향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을 걸어서 비로소
친정에 도착하였다. 살짝 들여다보니 늙은 어머니께서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가 어머니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행색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어 비구니처럼 합장하고 시주를 청하였다.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쌀을 보시하시지요. 친정어머니는 아래 위로 비구니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세상에 어쩌면 이 지경으로 여위였을까. 스님은 시집간 우리 딸을 닮았구려. 말을 마친 어머니는 며느리를 시켜 좁쌀을 가져오게 하였다. 며느리가 좁쌀 한 바가지를 가져와 주머니에 쏟으니 그대로 주르르 흘러나왔다. 이것은 시간을 끌어 친정에서 하룻밤 묵고 가려는 딸의 계책이었다. 그녀는 어머니한테서 바느질 씨를 달라 하여 한 땀 한 땀 밑굽을 기워 맨 다음 나무 숟가락을 꺼내어 좁쌀을 한 숟갈씩 주머니에 담아 넣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말하였다. 두 손으로 퍼담지. 나무 숟가락으로 어느 세월에 다 퍼담겠어. 그러자 딸이 대답하였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는 깨끗해야 합니다. 티끌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일부러 느릿느릿 해가 질 때까지 주워 담았다. 마음씨 착한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하였다. 스님, 날이 저물었어요. 더 가다간 범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있으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고 가도록 하세요. 딸은 바라고 바라던 말이 나오자 이내 수락하였다. 밥을 지을 때 어머니는 특별히 며느리에게 분부하였다. 출가한 사람은 육류를 먹지 않으니 정식으로 내오너라. 이윽고 며느리는 그녀에게 김치, 버섯과 두부 한 접시, 보리밥 한 공기 그리고 된장국 한 사발을 떠주었다. 딸은 시집간 지 3년이 넘도록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지라 정말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쯧쯧,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허겁지겁 먹을까. 어느 집에서 딸을 비구니로 보낼 만큼 마음이 독할까. 그 말을 들은 딸은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설거지를 마친 어머니는 이부자리를 깔며 비구니한테 말했다. 스님, 냄새나는 늙은이를 꺼리지 않는다면 내 옆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어머니는 그리고는 누워 이내 잠이 들었다. 여인은 북받치는 설움을 더는 참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훌쩍거렸다. 그녀가 너무도 슬피 우는 바람에 그만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여인은 참지 못하고 마침내 털어놓았다. 어머니, 제가 바로 어머니의 친딸입니다. 딸이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모진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딸과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다. 다음 날부터 딸은 시집 가기 전에 있었던 친정의 별당에서 지내게 되었다. 친정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어 딸은 얼굴에 차츰 살이 오르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였다. 한편 과거 보러 갔던 남편은 급제하였는데 마침 고향 마을 이웃에 있는 고을의 사또를 제수받았다. 어머니한테 모진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으면 이미 아내가 쫓겨났겠다고 생각한 그는 가마와 말을 뿌리치고 일부러 너덜너덜한 행색으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몰골을 보더니 대뜸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나는 내가 과거에서 낙방할 줄 일찌감치 알았다. 계집에 치마폭에만 쌓여 있었으니 급제할 리가 없지. 그는 어머니가 욕하든 말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어디 있는지를 살폈다. 아들의 심사를 알아차리고는 어머니가 비웃었다. 찾기는 뭘 찾아? 아직도 내 잘난 마누라를 찾고 있니? 그녀는
내가 간 다음 날에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는 진작 야반도주했다. 아들은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쫓겨났다고 단정하였다. 그녀는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어디로 갔을까? 처가에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슬그머니 처가로 향했다. 장모는 사위를 보자마자 물었다. 자네는 왜 마누라를 데려오지 않았나? 사위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가 친정에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다. 장모는 고기를 사들인다. 씨암탉을 잡는다고 하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상을 차렸다. 그러나 사위는 젓가락도 들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사위의 심중을 알아차린 장모는 며느리를 시켜 딸을 별당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사위는 머리가 좀 짧긴 하나 얼굴이 발그스름하고 포동포동해진 아내를 보고 멍해 있다가 와락 얼싸안고 울었다. 아내가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하자 친정 식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남편은 기쁜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는 당신의 고생도 끝이요. 나는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원님이 되었단 말이오. 삽시간에 식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튿날 사또는 아내를 가마에 태워 관아에 데리고 갔다. 관아에서의 생활은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대신 그리워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한테 아무리 흠결이 있다고 해도 필경 당신의 친어머니이고 저의 시어머니 되십니다. 우리만 호의호식한다면 이것은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구박당하더라도 어머니를 모셔와야지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쳤다. 그렇다. 부모는 쓰면 뱉고 달면 먹는 과일이 아니다. 하늘 아래에 이처럼 착하고 현명한 아내가 또 있을까? 그는 즉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려오려고 출발하였다. 사또가 집 때문에 다다르니 마당에는 쑥대가 우거졌는데 어머니는 파파할멈이 됐고 동생은 거짓골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유도 없이 며느리와 새언니를 학대한 사람들의 말로군. 아차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뻔했구나. 사또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가마에 태우고 관아에 이르니 며느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하고 다정하게 부르며 손수 가마에서 내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였다. 시어머니는 눈이 어두운 데다가 전 며느리가 절에서 비구니로 사는 줄 알고 있기에 물색도 모르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오냐, 우리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보는 눈이 있어. 좋은 색시를 얻었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웃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오자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물었다.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가 천대하던 며느리인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삽시의 주름살이 쪼글쪼글한 얼굴은 원숭이 엉덩이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무런 사심이 없는 웃음이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성을 다하자 늙은 시어머니는 비로소 며느리의 진정을 받아들였고 집안에 평화가 깃들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덕순 여사가 구현한 것을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서
김덕순 민담집으로 출간한 것 중에서 나쁜 시어머니 이야기를 모본으로 하였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조영석, 김득신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핀터레스트,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셔터스톡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